자, 폰을 잡아보세요. 좋아요. 이제 돌려봐요. 카메라와 플래시 사이에 있는 작은 점 보이죠? 그거 작은 마이크예요. 요건 몰랐었죠? 여기 왜 있냐고요? 통화 중에 이 작은 친구는 여러분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는 배경 잡음을 줄이느라 바빠요. 맞아요.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통화 품질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숲에서 길을 잃고 캠프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갑자기 도움이 될 만한 게 생각이 났어요. 가방의 가슴 스트랩 중 하나를 잡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가방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특히 아웃도어용에 많이 있죠. 이 멋진 디자인으로 인해 여러분 친구 중 한 명이 부르는 소리가 머지않아 들리게 되고 다시 따뜻한 캠프파이어로 따라갈 수 있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있잖아요. 더 큰 주머니 안에 있는 그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종종 동전이나 지폐를 보관하는데 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머니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겁니다. 아마 거기서 주머니 시계란 이름이 유래된 것 같네요. 긴 하루를 끝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 TV를 좀 보다가 배달을 주문합니다. 중식은 어때요? 완벽하죠? 띵동하네요. 배달 왔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잠깐 접시를 갖고 오기 전에 이걸 해보세요. 식탁 위에 중국 음식 용기를 열어보세요. 완벽한 접시가 되며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음식과 함께 온 음료에도 멋진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작은 금속 탭을 보세요. 캔을 열 때 쓰는 금속 탭 말이에요. 여기에 빨대를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바로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면 키보드를 지금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숫자 아래에 있는 처음 6개의 키캡의 이름을 따서 쿼키라 불리는 레이아웃으로 배열되어 있죠. 알고 보니 항상 이렇진 않았어요. 원래는 생각해보면 더 말이 되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죠. 알파벳 배열은 오래전에 타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키를 누르면 타이프바가 날아가서 잉크 묻은 띠를 쳐서 종이에 글자를 찍죠. 결국 타이피스트들이 이걸 잘하게 되었고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너무 빠르게 말이에요. 그 타이프바들은 결국 서로 걸려 정체되어 흐름을 망쳤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들은 키보드를 무작위 키캡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레이아웃은 타이핑을 더 어렵게 만들어 타이피스트의 속도를 늦추고 타이프바가 끼이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사실 더 잘 작동했어요. 훨씬 나았죠? 오늘날엔 타이프바도 없고 타자기도 없어요. 대부분 말이죠. 요즘 사람들도 여전히 빠르지만 우리나 그 사람들 중 누가 더 빨랐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키보드는 숨겨진 다른 기능도 있어요. F 키캡과 J 키캡의 하단에 볼록한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알고 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키보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건 아침에 완전히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이나 회사로 다시 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책상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 뚜껑은 커피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코스터로도 쓰여요. 사실 컵을 받치기에 완벽한 크기죠.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용할 거예요. 저와 같다면 1인분에 얼마나 많은 파스타가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만약 파스타 숟가락이 있다면 그냥 그걸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배수나 다른 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알고 보니 완벽한 1인분을 재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조한 파스타가 그 구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1인분으로 쓰세요. 코트 옷걸이를 사러 가게에 있는데 플라스틱 옷걸이가 나무 옷걸이보다 더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무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옷걸이는 벌레와 나방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죠. 옷장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물건으론 안성맞춤이죠. 이를 닦을 때 칫솔에 푸른 솔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칫솔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 있어요. 이 솔은 칫솔이 닳아 없어지면서 힘과 색이 발해서 이제는 칫솔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전자레인지는 종종 미니 TV처럼 보이는데 특히 주변의 검은 필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더 그렇죠.
이건 사실 방사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전문적으로 말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녹아내리지 않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음식이 데워지는 걸 지켜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에게 귀가 더 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세요. 네, 사실 안 그래요. 어떤 오븐 밑에는 서랍이 있어요. 자주 쓰지 않는 다양한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겠지만 더 나은 용도가 있어요. 대신에 따뜻하게 식탁에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게 쓰여야 해요. 오븐에서 꺼내 바로 이 서랍에 보관하면 되고 계속 요리할 수 있도록 오븐을 비워주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 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창문을 보는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걱정 마세요. 부서진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로 공기가 통해 흐르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소래 신발을 문질러 본 적이 있다면 손들어 주세요. 저기 전 해봤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을 닦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안전조치예요. 그건 신발끈, 옷,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끼이는 걸 막아주는데 내릴 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해주죠. 가끔 새 옷을 살 때 천 조각이 하나 딸려오죠. 보통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추가 단추와 함께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주위에 옷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패치로 쓸 천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양한 세탁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탁기에 넣어야 해요. 이제 새로 산 비싼 코트가 줄어들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테니 말이에요. 비누거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거품기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기분을 내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거품 목욕이에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거품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고품질의 거품이라면 단열재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욕물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죠. 초콜릿 상자에는 가끔 이런 미스터리한 구멍이 있어요. 제사 하나 또는 두 상자를 먹을 때 전 이걸 무시하고 플라스틱 바닥을 눌러서 초콜릿을 꺼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네요. 구멍을 누르면 초콜릿이 바로 나와요.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허허. 여기 부엌에 하나 더 있어요. 냄비 손잡이엔 종종 구멍이 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보관 방법으로 여기를 통해 벽에 못에 걸죠. 구멍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있어요. 요리할 때 나무 숟가락이나 요리하고 있는 다른 무엇이든 손잡이에 걸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때 지저분해지지 않죠. 유리병은 보통 뚜껑이 있는 상태로 나오죠. 뭐 당연하죠. 안 그러면 액체가 쏟아지잖아요. 이 뚜껑에는 아무 목적도 없어 보이는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어요. 그렇죠? 땡! 이건 밀봉을 위한 거예요. 와, 물개도 좋다네요. 음료를 탄산이 가득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딱 제게 필요한 시원함이네요. 많은 문 손잡이는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박테리아의 최악의 적이라 이 특정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박테리아를 없애줘요.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병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이죠. 너 물고기 줄까?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 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 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이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